네, 반갑습니다. 투자마인드 채널의 새벽 인사드립니다. 네, 모두들 다 9월 달에 좀 안 좋은 흐름을 많이 예상을 하는 지금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9월 달이 역사적으로 대부분 한 70% 정도 대부분 좀 하락장이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9월 달은 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는데, 제 예상으로는 우선 9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좀 안 좋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23년 10월에도 좀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 전도 그렇고, 다수가 좀 한쪽 방향으로 몰리면 시장은 늘 다수를 뒤통수를 치는 유기체라고 우리가 늘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9월 달은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제 예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물론 뭐 제 예상이 당연히 틀릴 수도 있지만 23년 10월이나 이럴 때도 좀 우리가 돌이켜 보면 대부분 다 안 좋을 거라고, 대부분 다 조금 더 힘들 거다,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하락격으로 한번 흘러가고 시간이 더 한참 걸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에 그때 모두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9월 달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눌렀다가, 그리고 10월 달에 본격적으로 좋은, 그래서 9월 달에 내내 안 좋은 게 아니라 한 비트코인 전고 부근 한 요 정도, 한 9,800 요 정도 근처 언저리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좀 눌러줬다가 10월 달부터 우리가 예상하는 업터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한 번에 9월 달에 뭐 그 1억 원을 넘어서 갈 거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방송에서 참 이제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다 보니까 듣는 분들의 그 지식 수준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쉽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함에도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감안해서 그냥 여러 번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글 트렌드도 이렇게 좀 소폭 하향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좀 좋아질 거다. 지금 여전히 공포 탐욕 지수 이제 공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포에 계속 있는 시기는 늘 상승장 안에서 천금 같은 기회의 순간이고, 지금 이제 간절히 한 1년 정도 뒤로 돌아본다라고 하면 지금 24년 9월, 오늘 이 방송이 이제 25년 한 8월 9월에서 보면 간절히 돌아가고 싶은 이 순간일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지금의 시기가 기회인 줄 모릅니다. 기회의 순간에 기회인 줄 알면 모두가 돈을 벌겠죠. 그 기회의 순간에는 모두가 다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안 좋은 이제 글을 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대중들이 하는 패턴이고, 대중들이 그런 패턴을 보일 때가 늘 기회의 순간이라는 거. 김프도 1% 정도 있습니다. 이게 좀 볼 수 있고, 크게 이제 김프가 많이 껴있지 않다. 김프가 한 10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 익절할 준비를 하시고, 자, 알트 시즌 인덱스 18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트 시즌에 거의 뭐 진짜 많이 와 있다. 그래서 23년 5월 거의 3 이 정도 진짜 바닥이었죠. 우리가 이때도 진짜 얼마라도 주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때잖아요. 이때 진짜 더 내려가기 힘들다라고 우리 강조했던 때. 그러면 2023년 5월 달 주었으면 지금도 많이 오른 코인들은 많이 올랐고, 별로 안 오른 코인들도 최소 그래도 몇십 프로는 올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론 뭐 폴리곤 같은 경우들이 이때 거의 그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구간대 있을 때는 늘 알트코인들 주우면 좋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임에도 하기가 어렵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하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게 굉장히 정직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사실 아무나 못한다. 왜냐하면 그만큼의 공부와 그다음에 확신을 넘어서 거의 알매 수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노란색 아래 여기 있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선물 시장에 과열이 없다는 소리고, 자, 비허가형 블록체인 은행의 새 리스크 초래 경고. 그래서 BIS가 이제 의미심장한 이제 뉴스를 냈는데, 비허가형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은행의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고를 국제결제은행에서 보고서를 제시를 했는데, 이더리움 이제 콕 집어서,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공개 블록체인이 은행이 아직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그 코인 시장의 양대 산맥이라고 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공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들 말고 여러 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금융의 개인화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새로운 금융 섹터를 하나 만드는 게 이더리움 쪽이고, 그 다음에 전통의 기존 금융권들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어디다? 리플, 스텔라 이런 데들이다. 그래서 그런 데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자기네들 이제 노드 돌리는 데들, 은행들이 이제 정해둔 데들, 이런 데들만 해가지고 조금 더 뭐 JP모건 같은 데들이 완전 좀 프라이빗하게 하는 데고, 리플사는 그 정도까지는 당연히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은행들의 블록체인 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들은 또 정해져 있다. 그래서 지금 BIS가 이렇게
양대 산맥에 대한 얘기를 돌려서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은행 공개 블록체인이 은행이 아직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미국이 이제 비트코인 ETF에서 자금 대거 이탈 암호화폐 투자 상품 위기 맞나?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 늘 ETF 진짜 투자 상품 맞냐? 대거 이탈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올 때 늘 기회입니다. 뉴스에서 친절하게 지금이 이거 맞냐? 위기다라고 할 때가 기회고, 뉴스에서 이거 맞습니다라고 할 때는 위기입니다. 늘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 표현으로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투자 적기, 내 마음이 춤을 출 때는 투자 적기, 이렇게 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바이낸스 리서치 전망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결제 시스템 혁신 가능. 그래서 지난 50년간 급성장한 결제 산업이 여전히 50년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예전에는 뭐 현금 내고 이러던 시절에서 지금 최근에는 QR코드로도 모든 결제를 다 하고 정말 결제가 쉬워졌잖아요. 해외 나가서도 뭐 그냥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결제가 다 되고, 정말 옛날에 환전해서 나가지 않으면 해외 여행 가고 결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제 QR로 다 되는 시대죠. 이렇게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을 했는데, 근데 지금 전통의 은행권에서는 아직도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노스트로보스트로 어카운트, 서로 은행 간에 돈 예치해 놓은 거에서 서로 원장 거래를 하고 있죠. 그냥 12시쯤 해갖고 며칠에 한 번씩 해서 너가 한 100억 갖고 있고 내가 100억 갖고 있고 50억 보냈으면 50억 차감을 하고, 근데 나중에 한 200억을 보내려고 하면 서로 100억밖에 예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200억은 보낼 수 없고, 이런 굉장히 구닥다리 시스템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들 간에 돈을 보낼 때 서로 은행 간의 신뢰를 이용해가지고 돈을 송금을 해준다. A에서 C로 가야 되는데 A에서 C는 망이 연결 안 돼 있기 때문에 B하고 C가 연결되어 있으면 A에서 B 보내고 B에서 C를 보낸, 아직도 이런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런 구닥다리 50년 전 시스템을 통째로 다 뒤집어 엎는 게 지금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그게 뭐다? 우리가 잘 공부하고 있는 리플사 XRP 원장, XRP 레처 원장, 그게 이거 시스템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거고, 그걸 망을 다 지금 깔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많이 깔았고, 지금 이제 소송이 거의 끝에 막바지에 왔죠. 소송도 한번 이겼고, 조만간에 리플사가 벌금을 납부하고 SEC가 우리는 그러면 항소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한테 기업들, 그 판매자와 소매자 계약 관계가 체결되어 있는 것들은 증권이라는 법원의 판결 우리는 존중한다 라고만 하면 SEC는 그 칼날을 가지고 수많은 다른 데들을 공격할 수가 있죠. 저는 명분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펀딩 비용 보면 굉장히 쾌청한 상태다 볼 수 있고, 요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비트코인 아까 우리가 달러 차트에서 좀 보고 있는 요거 좀 보면, 지금 이제 9월 달이 대부분 우리가 약세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약세 대부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많은 분석가들은 더 이런 약세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하랑더번 분들에게 올려드렸었는데, 우리가 요때 나왔던 탑이 원래는 한 요 정도 나왔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게 2017년 및 지난 사이클 패턴인데, 이런 패턴으로 가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번에 그 사실상 탑이 여기였고, 그럼 조정 기간이 아직 요거밖에 안 나왔던 거고, 요게 사실상 요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높이 나왔기 때문에 그게 골이 굉장히 오랜 시간 지루해 보이는 거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라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높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비교로 이제 차트를 해놓은 것이, 이걸 보면 예전에 블레이얼과 에코 하이라고 하는 이제 세컨 얼리 탑이 여기입니다. 대부분 여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2012년도 그 다음 2016년도에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와중에 우리가 요번에 3월이 여기보다 더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칙 패턴이죠. 사이클을 계속 거듭해 나갈수록 사람들을 많이 속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변칙이 나온다. 21년도에 사이클 탑이, 더블 탑이 애매하게 살짝 높은 정도로 나왔던 변칙 패턴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서 먼저 상승해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 오히려 여긴 더 높지 않고 낮은 상승을 해주고 끝났다.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입니다. 다 여기고, 요게 원래 여기 있다. 지금 파란색이 원래 더 낮았어야 되는, 여기여야 되는데, 이쯤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가버린 거다. 그래서 이게 변칙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의 이 사이클 관점도
저는 만약에 25년의 상반기의 상승이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많이 높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많이 좀 팔아 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많이 오르면 무조건 골이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이런 패턴으로 또 속이는 패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25년에도 또 똑같이 그러면 25년에 굉장히 25년 상반기에 상승이 많이 나와가지고 크게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사이클 탑이구나, 더 가겠구나 막 할 때쯤에 보통 이제 또 꺼지겠죠. 그래서 무한정 계속 오르는 건 없다. 그냥 한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계속 오르는 건 없다. 절대. 2017년도처럼 완만하게 계속 오르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굉장히 과율이 되고, 왜냐하면 이제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르다 내리다 해서 가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오르다 내리다 하는 걸로는 사람들이 쉽게 잘 안 털리는 시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ETF도 나왔고 BIS도 자산의 토크나와 여러 개를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털리기가 쉽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17년도 같은 그런 RSI에서 그런 패턴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에 완만하게 그렇게 한번 상승을 해주고 눌러주고 상승을 해주고 눌러주고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걸 보면 토탈 마켓캡 이번 여기가 2017년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알트 마켓이 상승을 했는데 이전에는 증명이 이때는 잘 안 됐던 시기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가도 어차피 관심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별로 안 믿었는데 참여자가 작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돈을 들고 와서 다 많은 돈을 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한번 가졌다가 이런 식으로 가졌다가 한번 깊게 누르고 이런 식의 패턴, 21년도 패턴 아니면 2013년도 패턴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RSI에서는 여기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17년도랑. 그래서 제가 전에 RSI에서는 거기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심리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대중심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오르면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다 돈 벌기가 쉽다. 너무나 지금 코인 시장이 미래를 부여받고있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욕망을 털어내려면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25년 상반기에 한번 고점이 높게 나오면 그때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제 소신 발언을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제 뷰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얘기하고 당연히 맞으면 그게 맞으면 우리가 상반기에 비트코인 대략 어느 정도 도달할 거다. 우리가 한 7천만 원 그 정도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게 맞으면 그거 당연하고, 또 이제 틀리면 이제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소신 발언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제 방송인 만큼 소신 발언을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24년 연말 12월과 25년 1월, 2월 이때쯤에 많은 상승이 나와요. 상승이 나온다. 요즘 한 2연절이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 많이 파셔라. 여기서도 지금 알트 시총 마켓이 한 145% 올라가고 다시 한 되돌림을 한 40%, 50% 정도 줬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한 이 정도 올라간다. 한 거의 200%이 정도 올라간다 하면 2.4T, 1.27이 이 구간입니다. 그러면 대충 여기 정고 넘어가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익절을 하셔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많이 오르면 무조건 많이 빠집니다. 그냥 계속 만약에 연말에 올라가는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절대 없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다들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랑도반분들은 당연히 저와 함께 부자가 되실 거고, 이미 싼 가격에 우리가 잘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확정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리플XRP의 이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면 여기서 지금 여기에 닿고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면 100% 올라가는 건데 대충 여기 올라가고 이렇게 닿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여기선을 깨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보라색 가는 리토석은 없다라고 했고 계속 여기 주봉에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이고 결국 위로 올라갈 거라는 거, 이때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리플XRP 투자하시는 홀더 분들은 지금 리플XRP 욕하면서 힘든 분들은 아예 근처도 오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코인 투자하시면 되니까, 그냥 나 리플XRP가 너무 싫다 그러면 저기 리플XRP 그 밀랍 인형을 만들어서 괴롭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시고 근처에도 오지 마시고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좋은 거 많죠. 그런 거 하시고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잘 기다리셔서 이 상승을 밥솥 통째로 드셔라. 그 얘기를 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여기를 깨지 않으면 여기로 가지 않는다. BTC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달러 차트에서 보면 지루하게밖에 안 보이죠. 근데 BTC 차트에서는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좀 볼 수 있고 토탈 마켓 캡 3번에서도 보면 자, 요것도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 선 지금 피보나치 여기 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좀 요 아래에 있다.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갈 거다라는 지금 많은 분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 아래로 가고 있고 다수가 한 70%가 비트코인 53K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9월 달에 좀 올라갔다가 한번 눌러줬다가 그리고 다시 10월 달쯤에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 9월 달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거는 뭐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근거는 없어요. 누구도 여기서 누가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근거를 내겠어요. 뭐 보조지표나 뭐 여러 가지 다 봐도 그건 보는 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전 심리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뒤통수를 치는 방향, 그 방향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런 온체인 데이터 여러 가지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안 하셔도 되는 시기고 고점이 됐을 때 부분에서 굉장히 유용한 지표고 그때 제가 꼼꼼히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빨간색 선에 닿으면 실시간 지표인데 빨간색 선에 닿을 때입니다. 닿을 때 아직 여기 있다. 요게 만약에 25년 상반기에 닿는다. 그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좀 매도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파이사이클에 비교도 요거 내려가면 여기에 음수로 전환하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보면 로그비비 여기도 보면 다시 여기 닿을 때쯤에 아직은 아니죠. 보고 있고 NUPL도 여기 지금 옵티미즘 단계로 살짝 내려갔는데 다시 유포리아까지로 올라갈 거다.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아마 25년 그 1월 24년 12월쯤에 대충 뭐 한 요 언저리 간다라고 하면 빌리프 단계 거의 상단 탑에서 다시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고 17년 천도라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상하는 23년 요 정도 패턴이라고 하면 거의 지금 유포리아 가기 전 요 단계 언저리 빌리프와 유포리아 사이 요 언저리 근처까지 간다. 그때 되면 그리고 여러 가지 보조지표가 과열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전 또 높다라고 봅니다. 이런 패턴은 지금의 우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패턴하고 RSI고 여기가 좀 비슷할 뿐이지 닿아 있을 뿐이지 상승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계속 25년 연말까지 가는 상승보다는 이렇게 좀 사람들을 속이는 한번 가고 깊게 누르고 가는 21년도 이런 패턴처럼 원래 이런 패턴이 여기 또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상했는데 웬걸 여기서 더 높은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버렸죠. 거의 같은 정도에서. 그래서 여기 때 속였던 거죠. 다수의 뒤통수 이런 식으로 친 거고 거의 패턴이 이렇게 똑같은 패턴인데 쌍 패턴인데 거의 고점이 같은 패턴으로 속였던 거고 이번에는 다시 뭐 이런 패턴인데 다시 또 뭐 쌍고가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나왔다가 그 다음에 살짝 나왔다가 한 번 더 애매하게 낮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간 높아지는 그런 경도의 패턴으로 25년이 마무리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두 개 패턴하고 그 다음에 17년이냐 이 두 개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변형된 게 21년과 13년 두 개의 차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 정도에선 결국 비슷한 게 또 나올 거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많이 오르면 많이 판다. 25년 상반기에 많이 오르면 많이 판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좀 볼 수 있고, 네. 다른 부분들은 오늘 이제 다 살펴봤고, 지금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변동성이 이제 9월 달에 좀 나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나오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만약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다수의 뒤통수를 치는 대로 9월에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누르면 그러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요. 절대 빨간 불기둥이 치솟을 때 살지 말고 남들 곡소리 나고 파란 비가 쏟아질 때 무조건 매수해야 됩니다. 절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사람들이 못 믿는 단계잖아요. 너도 나도 아래로 가는 걸 두려워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줍기 괜찮은 단계고 근데 지금은 또 여러분들이 뭐 주어라 마라 하랑 도반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은 알아서 그냥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얘기도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떤 분들한테는
투자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주워서 여기 가면 여기서 팝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갔으면 여기서 사고, 절대 오르면 사지 말고 무조건 남들이 너무 곡소리 나서 힘들 때 사야 되는데 그게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꼭 반대로 하셔라, 그 이야기만 계속 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한다.